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어제 테마색의 블록딜 관련되는 이유 이제 그 셀트리온 홈페이지에도 좀 올라와 있는데요. 자, 이번 이제 블록딜 관련되는 주관사로 관여하고 있는 JP모건 사전에 알았을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 관련 주주들이 다시 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정선이의 어떤 결정만 가지고도 분노할 만하죠. 이 보통 이제 금감원에서 다루는 정선위에서 이제 뭐 이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사할 때 한 2년 정도면 끝나는 것들을 4년 정도, 그것도 이 2020년도에 종결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고의성 입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어렵다, 이것 때문에 힘드는데 4년 동안 이제 결론 내고 난 다음에도 결국은 이제 고의성이 없다. 그래서 중과실로 이제 130억 정도 가진금 부과받고 끝냈는데, 여기에도 사실 분노를 하죠. 분식회계 때문에 그동안 끊임없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의 어떤 하락들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치고 이제 좀 주가가 어떤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어떤 사원에서 다시 또 이제 이런 그 블록딜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 우연이 아닐 어떤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주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블록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블록딜은 이제 주식을 대량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자가 자신의 물량을 이제 시장에다가 이제 장중에 던지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정권사 내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체결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할 수 있도록 주식을 이제 넘기는 건데, 매수 대상자와 이제 거래 가격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정해서 하는 방법을 택하죠. 근데 이번에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자는 누구인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죠. 보통은 이제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가격들도 정해서 이렇게 넘기는 과정이 있고, 아니면 이번 같이 매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거래를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주간 정건사를 선정해서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넘기는, 이 두 가지 경우에도 다른 주간사로 이제 참여하는 이 JP모건하고 이제 골드만삭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쪽에 이제 매도를 치는 이제 수급 창구잖아요. 그래서 JP모건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말은 진행 절차에서 그냥 알게 돼 있는 거죠. 이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제 투자에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에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는 정선이 이제 결론이 나올 때 3월 8일에 이제 16만원 이제 목표가를 세웠다가 주가가 올라갔는데 오히려 좀 샀다가 다시 또 팔았거든요. 근데 이 이제 블록딜 전에 그렇다라고 하면 JP모건이 이번 이제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걸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정황적인 증거가 지금 많이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몰랐다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 전에 뭐 팔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정권 업무 중에서 이제 IB 쪽에 이제 관여하는 기업들과 이제 연관이 되어 가지고 자금 조달이라든지 뭐 매각 이렇게 할 때 업계에서는 이번 이제 분식회계 최근에 이제 뭐 그 우려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기존 주주들이 이제 지분 매각에 나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 분식회계 관련되는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사실 이제 호재가 되어서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은 것도 아닌데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가격에 이제 할인해 가지고 블록딜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수급상에 또 이제 뒤흔드는 어떤 지금 이제 재료가 지금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딜을 소식을 접한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을 다시 또 우려하는 어떤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늘어나고 이제 투심이 일단은 불안해지는 어떤 흐름에서
주가 하방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이제 홈페이지에 나온 이제 그 게시문을 그대로 한번 옮겨 보면요, 왜 이랬나. 이제 전일 이제 장 종류의 테마색이 그 5시 넘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 알려졌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되는 블록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대량 매매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셀트리온 말고도 삼성 SDS가 뭐 이부진 씨나 뭐 이서연 씨 요쪽이 이제 물량들이 이제 나온다 하면서 주가 급락했는데, 블록딜이 나오면 이제 대부분 빠집니다. 왜냐면 할인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테마색 지분 리스크가 일부 희석되어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그래서 테마색은 어제도 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2010년부터 해가지고 몇 년 동안에 거의 한 4천억대 가까이 셀트리온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블록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8년도에도 2번 하고 2020년도에 4월 달에도 한 번은 3번째 하고, 이제 지금 지분이 기존에 거의 한 15%에서 이번에 하게 되면 중요한 게 5%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5%라고 하면 보유 지분이 있으면 이 공시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예정한 대로 다 팔게 되면 5%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테마색이 셀트리온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공시로는. 그래서 향후에도 물량들을 팔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렇게 팔아도 한 5% 위로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공시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회사는 테마색과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테마색이 이제 장기로 이만큼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죠. 그리고 힘들 때 테마색이 먼저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성장성을 보고 셀트리온에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미 뭐 많은 어떤 수익률을 테마색은 거둔 상태고요. 원금이라든지 수익금을 충분히 뺀 상태니까 남은 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이제 생각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분 매도를 안 할 것인데, 최근에 이제 뭐 기관으로서 계속 나오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테마색이 또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도 되어져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그 지금 주주들님께 드리는 그런 특별한 뭐 지금 이유라고 보기 힘들고, 제가 볼 때는 블록딜을 하는 게 충분히 이제 장기 투자의 어떤 결과물을 해야 되고, 본래부터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중 축소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 이제 같이 들어왔던 초기에 같이 들어왔던 뭐 JP모건의 사모펀드 뭐 이런 쪽은 다 나갔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 입장에서 장기 투자자가 좀 더 이제 그 향후 성장을 동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우호적인 해외 투자자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이 IR 투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바이오 신약으로의 어떤 발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컨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합병 이유가 되면 거버넌스가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좀 되어지면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투자 유치가 충분히 가능할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되는 기사가 오후에도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분식회계 의혹 벗자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 작년부터 이 바이오시밀러 어떤 경쟁 심화, 그리고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여기에서 뭔가 이 리제론이나 일라리 정도의 어떤 성과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그 기존의 장기 투자자들이 이렇게 블록딜을 하진 않았을 건데, 여기에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으로
지금 이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키로나 관련되는 어떤 손상 자산은 아직도 좀 더 그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겠죠. 이런 어떤 차원으로 뭐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테마색 관련되는 지분 취득과 매도일지를 보면 이번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4차 블록딜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정대로 되면 이제 4.9이니까 본래 이게 단가가 보시면 초기 단가가요 10만원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도 보시게 되면 2013년도에 샀던 것도 보면 3만원이죠. 그러니까 만원대 3만원대 산 것을 2018년도부터 뭐 30 몇만원 20 몇만원 이렇게 팔고 있기 때문에 뭐 매각하는데 하등에 지금 뭐 부담이 없는 어떤 상황이죠. 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헬스케어는 이제 블록딜을 하더라도 지금 5.62%가 그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있는 상태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블록딜과 JP모건과의 어떤 연계는 충분히 최근에 어떤 이제 매수가, 그러니까 목표가를 낮추고 매수했다가 팔 때 사전에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어떤 정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셀트리온 어떤 수급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또 수급 악화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드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다. 이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어떻게 좀 양봉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블록딜이 나오면서 다시 조금 이 17만원대 이 음봉의 그 종가 부근 여기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이 17만원대의 어떤 이제 박스권 올려놨던 부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 여력이 되느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갭다운 시켜서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갭다운 양봉이 나오지 않고 갭다운 음봉이 나왔단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90만 주 던졌어요. 근데 이제 기관들은 이제 오늘 35만 주 매수라고 개인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대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와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이제 기관들하고 같이 결합해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갭다운 시켰던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거래량의 어떤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17만원 이내에는 이번 어떤 파동의 또 이제 중요한 라인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17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좀 지지가 되어서 이 갭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또 흐름의 방향성을 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어떤 흐름들, 뭔가 벗어나면 호재가 이어져야 되는데 또 이제 수급적인 어떤 악재가 나와서 이 부분을 바로 또 단기로 되돌렸는데요. 그래서 17만원권의 어떤 지지가 시간에는 이제 1,500원 정도 올라와서 0.89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이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 이제 지지 여부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어떤 영역이다.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세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